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분자생물학 3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 뭐 앞에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한 거가 있고 단백질 구조 그건 그 전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리뷰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DNA 레플리케이션을 하는 엔자임 DNA 폴리머레이즈, 그리고 트랜스크립션을 하는 엔자임 RNA 폴리머레이즈. 그래서 DNA 폴리머레이즈와 RNA 폴리머레이즈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 얘기 했었죠. 뭐죠?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은 무엇이냐면 DNA 폴리머레이즈 말고 RNA 폴리머레이즈, DNA 폴리머레이즈와 RNA 폴리머레이즈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RNA 폴리머레이즈는 자기가 뭐든 다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RNA 폴리머레이즈가 어디를 트랜스크립션 해야지 라고 하면 그 트랜스크립션 할 장소를 또 자기가 찾고요. 그 다음에 찾았으면 트랜스크립션 하려면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는 DNA를 이렇게 멜팅, 디내추레이션을 시켜야죠. 그래서 디내추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와 또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으면 그 사이를 연결해주고, 또 세 번째 뉴클레오타이드를 데리고 와서 연결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합성을 해나가요. 그 반면 나중에 레플리케이션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DNA 폴리머레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는 일이 별로 없는 아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레플리케이션 해야지 라고 처음 그 장소에 자기가 처음 들어가지도 못해요.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서 이제 레플리케이션을 해야지. 그러면 DNA를 디내추레이션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디내추레이션 시키는 것도 못해. 디내추레이션 시키지 못해서 또 다른 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디내추레이션을 시켜요. 그럼 이제 지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 뉴클레오타이드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해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개가 만들어지면 그 뒤에다가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하나씩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RNA 폴리머레이즈는 1번과 2번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해주고 2번과 3번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해주고, 그래서 1번부터 자기가 일을 다 하는데 DNA 폴리머레이즈는 1번과 2번을 연결해주는 일을 못해요. 그리고 일단은 무언가가 1번부터 한 10번 정도까지는 한 10개짜리 뭐가 있어야, 뭐라 그러죠? 프라이머라고 하죠. 그 프라이머가 있어야,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짜리가 있으면 11번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 연결해주고 12번을 데리고 와서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플러스 1부터 합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DNA 폴리머레이즈가 플러스 1을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뭐라고요? 실제로 레플리케이션을 할 때 이 짧은 뉴클레오타이드 10개짜리, 10개짜리 이 짧은 프라이머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에서는 DNA일 수는 없겠죠. DNA를 10개짜리를 만들려면 DNA 폴리머레이즈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DNA 폴리머레이즈는 짧은 거 1번과 2번을 연결하는 그 일을 못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누군가가 10개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10개짜리는 세포 내에 있는 DNA를 잘라서 쓴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NA 프라이머가 만들어지는 게. 그런데 실제로 세포에서 레플리케이션 할 때에는 이 프라이머, 짧은 뉴클레오타이드를 누가 만들었냐 하면 RNA 폴리머레이즈가 만들어요. RNA 폴리머레이즈 중에 이 프라이머를 만드는 엔자임을 프라이메이즈라고 하는, 프라이메이즈라는 아이가 프라이머를 짧게 RNA를 만들어주면 그 뒤에다가 DNA를 연결해서 붙이고 그래서 프라이머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 5'에서 3' 쪽으로 이제 그 레플리케이션 버블이 계속 열리면 한쪽 스트랜드는 그냥 쭉 합성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반대쪽 스트랜드예요. 반대쪽 스트랜드도 반대쪽에 반은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반대쪽 한쪽이 쭉 만들어질 때 반대쪽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가 중간중간에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계속 만들어지다 보면 어쨌거나 레플리케이션이 다 끝나고 나면 처음 그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난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 주변에 프라이머가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가 돼서 한쪽으로 쭉 만들고 한쪽으로 쭉 만들지만 이 쭉 만들어진 이쪽의 반대쪽은 프라이머가 여러 개가 RNA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게 되고 이쪽도 중간에 RNA가 끼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RNA를 나중에는 다 제거하고 DNA로 메꾸게 되는데 그 메꾸는 액티비티 그 얘기를 마지막에 좀 했었죠. 네, 이거 한번 봅시다. 그 얘기 먼저 마무리하고 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뭘 하려고 하냐면 요 얘기를 폴리머레이즈 DNA 폴리머레이즈든 RNA 폴리머레이즈든 이 폴리머레이즈가 가질 수 있는 액티비티가 3개가 있어요. 3개. 첫 번째는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 말 그대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으면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랑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해 주는 거. 1번, 2번. 세 번째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면 이걸 연결해 주는 거. 이건 RNA 폴리머레이즈 얘기겠죠. DNA 폴리머레이즈는 어때요? 이렇게 1번부터 10번짜리가 있으면 11번이 오면 연결해 주는 거. 12번이 오면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 이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해 주는 액티비티. 그래서 점점 길게 합성해 나가는 액티비티. 당연히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 이건 모든 DNA 폴리머레이즈, 모든 RNA 폴리머레이즈가 다 가지는 액티비티예요. 다 가진 액티비티인데 또 다른 액티비티 2개가 있는데 하나를 5' 엑소 뉴클레이즈 액티비티 5' 엑소 뉴클레이즈 액티비티 그리고 또 하나는 3' 엑소 뉴클레이즈 액티비티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5' 엑소 뉴클레이즈 액티비티는 교과서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딱 한 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우리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레플리케이션의 그 프라이머 얘기할 때 그러니까 레플리케이션이 끝나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5', 3', 5', 2, 3' 이렇게 원래 이제 더블 스트랜드로 있던 아이가 여기서부터 레플리케이션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요 원자리에서 레플리케이션이 시작되면 맨 처음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면 이렇게 프라이머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프라이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쪽 스트랜드 같으면 계속 오른쪽이 열리면서 이렇게 DNA를 합성하죠. 얘도 이쪽 스트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레플리케이션을 해서 DNA로 메꾸어 가요. 근데 이제 폴리머레이즈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아이가 있을 거고 폴리머레이즈가 또 이쪽으로 이동하는 2개의 폴리머레이즈가 이렇게 동시에 옆으로 가면서 레플리케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오카자키 프래그먼트 이런 그림 그릴 때는 요거는 요 부분에서 요 오른쪽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 이쪽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점대칭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이쪽 모양이 나오겠죠. 이해 가나요? 어쨌든 얘 같은 경우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동하면서 요게 열리고 여기 이렇게 합성이 되는데 폴리머레이즈, DNA 폴리머레이즈나 RNA 폴리머레이즈는 RNA 폴리머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하나든 2개든 3개든 하여튼 첫 번째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하나가 와서 하나를 데리고 와서 연결하고 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연결하고 이런 액티비티예요. 하나 데리고 와서 연결하고 하나 데리고 와서 연결하고
하나씩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D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합성을 하겠죠. 이렇게 합성을 하는데 요 RNA 끝부분, 여기 5'이죠. RNA는 여기에 5' 끝부분, 그렇죠? DNA는 여기가 3' 끝부분이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끝부분하고 여기에 있는 5' 끝부분은 연결을 시켜주지 못해요. DNA 폴리머레이즈는 여러 개랑 한 개.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개가 되겠죠. 11개가 되겠죠. 11개랑 한 개. 그러니까 새로 불러오는 한 놈을 불러서 연결하고 한 놈을 불러서 연결하는 거지. 이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합성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한 개지만 두 개, 세 개 다 DNA 폴리머레이즈, RNA 폴리머레이즈든 이쪽의 개수는 많아지고 하나 데리고 와서 연결하고 하나 데리고 연결인데 이쪽에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이쪽에도 여러 개, 이쪽에도 여러 개. 여러 개의 그 사이에 있는 결합은 연결해주지 못해요. 그 연결하는 엔자임은 라이게이즈라는 엔자임이 있어요. DNA 라이게이즈라고 해서 여기에도 여러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요 사이를 연결해주는 엔자임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DNA 폴리머레이즈는 여기까지만 만들고 요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딱 끊겨 있어요. 어쨌거나 이쪽으로 이동하면 또 프라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앞까지 끝부분은 여기 앞까지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여기 앞까지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레플리케이션이 끝나요. 레플리케이션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 중간중간에 RNA가 막 섞여 있잖아요. 프라이머가 막 섞여 있으니까 이 프라이머를 제거해야 돼. 그래서 원래 DNA 폴리머레이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DNA 폴리머레이즈 1, 2, 3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고 끝을 내요. 이렇게 하고 끝을 내고 걔는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DNA 폴리머레이즈가 와요. 또 다른 DNA 폴리머레이즈가 어디에 붙냐면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것의 끝쪽 여기 3' 끝이죠. 끝이고 이 부분은 RNA의 5'이죠. RNA의 5'. 그쵸? RNA의 5'. 얘는 DNA 이 두 번째 들어오는 DNA 폴리머레이즈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만 있는 아이예요. 레플리케이션을 처음 하는 아이는. 그 다음에 걔가 다 간 다음에 다시 온 아이는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 DNA 폴리머레이즈, RNA 폴리머레이즈는 어떤 폴리머레이즈든 당연히 이 액티비티가 있으니까 폴리머레이즈라고 부르니까 이 액티비티는 기본이에요. 디폴트고. 근데 두 번째 오는 아이는 이 액티비티가 있어요.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 뉴클리에이즈면 뉴클레오타이드를 자르는 엔자임이라는 거예요. 원 뉴클레오타이드로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자르는 엔자임. 그러니까 폴리머라이제이션과 반대죠. 하나씩 연결하는 아이가 아니라 얘는 하나씩 자르는 액티비티예요. 자르는데 엑소니까 바깥쪽에서 끝쪽부터 잘라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는 뭐죠? 엔도뉴클리에이즈의 대표적인 예 뭐 있어요? 제한 요소, 리스트릭션 엔자임. 우리 이제 다음 시간쯤에 아마 4주차 때 이제 모리큘러 바이올로지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엔자임들이나 뭐 툴들, 뭐 PCR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배우는데 그때 이제 리스트릭션 엔자임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어쨌거나 뉴클리에이즈니까 DNA나 RNA를 자를 수 있는 아이고 엑소니까 끝쪽부터 자르는 아이고 5' 엑소니까 5' 끝쪽부터 자를 수 있는 엔자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가 있다라는 것은 폴리머레이즈인데 폴리머레이즈는 5'에서 3' 있고
새로 들어온 뉴클레오타이드의 5'과 내 3' 연결하고 그러면 이쪽이 또 3' 남죠. 그럼 또 하나 데리고 와서 얘 데리고 온 아이의 5'과 내 3'을 연결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씩 데리고 와서 연결하고 데리고 와서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5'은 저 끝쪽에서 만들어진 아이는 5'이 여기서부터 있으면 저 끝쪽에 있고 나는 지금 엔자임 요 내가 만드는 것에 3' 끝쪽에 액티비티 끝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머레이즈가 일하는 쪽은 이쪽이라는 거예요. 요 3' 끝쪽. 새로 5'이 오면 연결해주고 이해 가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5' 엑손 뉴클레이즈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내가 여기 이제 새로 데리고 와서 연결하고 새로 데리고 와서 연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아이의 상황은 어떠냐면 나는 3' 끝쪽에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쪽에 지금 5' 여기가 비어 있으면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를 데리고 와서 연결해주고 하고 싶은데 여기에 누가 맡고 있어요? 빨간 아이. 그러니까 나는 DNA의 끝쪽에 여기에 딱 엔자임이 있는데 지금 RNA가 여기 RNA가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근데 DNA 폴리머레이즈인데 내 앞쪽에 나를 막고 있는 RNA가 있으면 아 이거는 지금 레플리케이션 중에 프라이머로 만든 RNA니까 내가 그걸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계속 할 일은 이쪽에 3' 끝쪽인데 내 앞을 막고 있는 이미 만들어진 RNA의 5' 끝쪽을 자를 수 있는 액티비티. 그게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부분이 사실은 한 10개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그리면 나는 지금 나는 폴리머레이즈예요. 폴리머레이즈는 이쪽 끝쪽에 프라이머로부터 DNA가 이렇게 있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끝쪽이죠. 3'. 여기는 RNA의 5' 끝쪽이죠. 나는 지금 이 언저리에 와서 있어요. 이 언저리에 폴리머레이즈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걸 연결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앞에 누가 맡고 있어요? RNA의 5' 끝쪽이 맡고 있죠. 이 RNA는 10개쯤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 엑소뉴클레이즈 나는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가 있으니까 내 앞을 맡고 있는 RNA의 5' 끝쪽에 있는 RNA를 하나를 제거해요. 그리고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데리고 와서 연결해주고 내 앞을 또 맡고 있네? 제거 5' 엑소뉴클레이즈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 연결 제거 연결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 보면 요 RNA는 모두 다 DNA로 바뀌게 되고 여기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DNA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쭉 제거한다고 치면 이렇게 제거하면서 DNA로 메꿔 가잖아요. DNA로 메꿔 가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미 메꾼 DNA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이 부분이 이렇게 RNA, DNA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DNA로 쫙 바뀌었죠. 그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긴 뉴클레오타이드고 긴 뉴클레오타이드니까 연결시키지 못해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 빨간색 부분을 DNA로 이 뒤에 아이가 메꾸어 주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연결 못 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연결 못 시켜요. 그래서 이 부분 누가 나중에 라이게이지가 와서 해요. 이 부분도 역시 이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이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라이게이지. 오케이? 결국에 끝쪽에 있는 RNA만 제거하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RNA 프라이머들은 누가? 새로 들어온 DNA 폴리머레이즈의 5' 엑소뉴클레이즈와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이해 가나요? 예. 이게 DNA 폴리머레이즈나 RNA 폴리머레이즈, 아까 얘기한 것처럼 DNA 폴리머레이즈나 RNA 폴리머레이즈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어떤 아이는 그냥 순수하게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만 있고 어떤 아이는 이거는 당연히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떤 아이는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도 있고 어떤 아이는 다시 이제 설명하겠지만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도 있고 어떤 아이는 이걸 다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아이들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레플리케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엔자임은 얘 이 액티비티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 프라이머가 있는데 그걸 제거할 때는 또 다른 DNA 폴리머레이즈가 와서 이 액티비티와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내가 일하고자 하는 나는 DNA 폴리머레이즈고요. DNA 폴리머레이즈인데 내가 일하는 곳은 최전선은 DNA 뉴클레오타이드 만든 것의 3' 끝쪽이에요. 그런데 5' 쪽으로 하나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내 앞에 누가 막고 있어요? RNA에 5'이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5' 끝쪽에 있는 RNA를 하나 제거하고 데리고 오고 연결하고 제거하고 데리고 오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 프라이머를 쫙 제거하게 된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가 가지고 있는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예요.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는 몰라요. 제가 배운 것 중에는 레플리케이션 요 단계에서 프라이머를 제거할 때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이제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가 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울게요. C프라임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는 뭐 DNA 폴리머레이즈, RNA 폴리머레이즈 어떤 것 중에 다들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 뭐 그렇다고 했잖아요. 폴리머레이즈 중에 어떤 액티비티냐면 그냥 이것도 DNA 폴리머레이즈의 한 예로 설명을 해볼게요. DNA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레플리케이션을 할 때 당연히 이제 부분 이렇게 버블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합성해 나가겠죠. 하나 데리고 오고 이 하나는 뭐예요? 여기가 G면 C를 데리고 와야죠. C. 그래서 연결하고 여기가 A면 T를 데리고 와서 연결하고 요 템플레이트 스트랜드에 어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걔와 상부적인 아이를 GATC라고 하면 상부적인 아이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A를 데리고 오고 연결하고 G를 데리고 오고 연결하고 그러니까 템플레이트를 보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면 연결하고 템플레이트를 보고 상부적인 아이가 오면 연결하고 이게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예요. 그런데 실수로 T가 오면 A가 와야 되는데 똑같은 퓨린인 G가 온 거예요. G가 와서 근데 원래는 여기가 T면 A가 와야 되는데 자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A가 안 오고 G가 온 거예요. 근데 얘는 폴리머레이즈는 일단 오는 거는 상부적인 아이가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자리에 오면 연결하고 자리에 오면 연결해요. 근데 얘가 자리가 있으니까 G가 와서 얘가 실수로 이걸 연결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뮤테이션이 생겼죠. 뮤테이션이 생겼어요. 뮤테이션이 생겨버리면 이미 연결한 다음에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를 연결을 해버리면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가 없는 아이는 상보적인 게 왔겠거니 연결, 상보적인 거가 왔겠거니 생각하고 연결 이렇게 가는 아이예요. 그냥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만 있으면. 근데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가 있는 아이는 한 번 더 생각해요. 언제 생각하냐면 DNA가 상보적인 아이가 왔겠거니 하고 연결을 해요. 그리고 연결을 한 다음에 위랑 원래 템플레이트랑 상보적인 게 왔나? 라고 생각하고 확인해요. 확인. 데리고 오고 연결하고 데리고 오고 연결하고 이게 아니라 데리고 오고 연결하고 확인하고 맞네? 오케이. 데리고 오고 연결하고 맞나? 오케이. 이렇게 맞나? 확인하는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확인하는 액티비티라기보다는 이제 확인이 됐으면 이 액티비티가 없는 아이는 잘못됐어도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걸 알아도 그냥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이 액티비티가 있는 아이는 잘못됐네? 여기에 T가 들어갈 게 아니라 G가 들어갈 게 아니라 A가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됐네 라고 알면 얘를 이게 레플리케이션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좀 헷갈리는데 처음이 아니라 이제 중간쯤이라고 생각합시다. 중간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트랜스크립션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쭉 이렇게 만들어 오던 아이예요. 만들어 오던 아이라고 칩시다. 만들어 와서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이 부분이 잘못됐어. 이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엔자임이 이렇게 데리고 맞겠거니 하고 연결하고 확인하고 A, T 맞네. 맞겠거니 하고 연결하고 확인하니까 뭐예요? 여기 A가 와야 되는데 G가 왔죠. 잘못 넣었다. 그러면 얘가 백워드를 해요. 엔자임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잖아요. 앞으로 가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얘가 뒤로 백워드를 해요. 뒤로 백워드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원래는 여기서부터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얘가 이쪽으로 다시 백워드를 해요. 백워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프라이머 여기서부터 만들었죠.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다가 요 부분을 만들다가 실수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G에 의해서 C가 만들어지고 A에 의해서 T가 만들어지고 T에 의해서 A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G가 들어갔죠. 이렇게. 원래 이 상황에서 다시 엔자임이 백워드를 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지금 DNA, RNA로부터 프라임으로부터 DNA를 이렇게 5', 3' 자기 일하는 쪽은 3' 끝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DNA의 3' 끝쪽에 나는 지금 엔자임이고 엔자임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쭉 만들다가 잘못됐네 하고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면 이 부분은 다시 버블이 이쪽으로 반대로 생길 거고 이쪽이 다시 닫히면서 이 부분은 싱글 스트랜드로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남겠죠. 그래서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아이의 3' 끝쪽이 잘못됐음을 인식하고 내가 다시 돌아가서 3' 끝쪽을 덜렁덜렁하게 만든 다음에 이 끝에 있는 잘못 넣은 아이를 이렇게 제거시켜줘요.
이건 내가 만든 것의 3' 끝쪽이잖아요. 그러니까 3' 끝쪽,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는 내가 만들다가 실수해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만든 최전선에 있는 아이를 잘라내는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이걸 실수했으니까 잘못하고 이게 다시 이쪽 버블로 옮겨지면서 이게 잘려진 상태에서 이제 다시 A를 데리고 들어와서 연결하고 확인해 보니까 맞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연결하고 확인하고 이런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는 내가 일을 했는데 그냥 실수, 뮤테이션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백워드해서 고칠 수 있는 액티비티.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프루프리딩 액티비티. 프루프리딩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글 쓰고 나서 나중에 잘못 쓴 글자가 있나 없나 이렇게 최종 교정 보는 걸 이제 프루프리딩이라고 하잖아요. 출판 전에 뭐 글을 전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출판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쇄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고 오탈자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 프루프리딩.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 중에 실수가 있나, 그거 실수가 있으면 고치는 액티비티로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가 있으면 뮤테이션이 훨씬 적어지겠죠. 물론 이 액티비티가 있어도 뮤테이션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매번 확인해도 또 우리가 뭐 수정 보다 보면 글자로 보다 보면 우리도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이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가 있는 폴리머레이즈와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가 없는 폴리머레이즈를 비교하면 당연히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가 있는 아이가 에러 레이트, 그러니까 뮤테이션이 생길 확률은 훨씬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거 단점은 뭐겠어요? 그냥 이거 확인 안 하면 데리고 오고 맞겠거니 붙이고 맞겠거니 붙이고 맞겠거니 붙이고 이러면 빨리 가겠죠. 근데 얘 액티비티가 있으면 맞겠거니 붙이고 확인하고 맞겠거니 붙이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뭐 이거는 이제 실험적으로는 뭐 좀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DNA 폴리머레이즈든 RNA 폴리머레이즈든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는 당연히 가지고 있으니까 폴리머레이즈고, 그런데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그 액티비티를 어떤 아이는 가지고 있고 어떤 아이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 하면 여러분들 레플리케이션 시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액티비티,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 이 액티비티를 갖는 아이가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근데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내 앞을 막고 있는 RNA를 제거하는, 나는 어디 있어요? 만드는 것의 3' 끝쪽이죠. 일하는 곳은. 근데 내 앞을 막고 있는 내가 만든 게 아닌 이미 만들어진 RNA의 5'을 자르는 액티비티,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는 3'은 내가 일하는 곳이에요.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일하는 끝쪽. 근데 내가 실수로 잘못 넣었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만든 최전선의 3' 끝쪽에 있는 DNA를 제거하고 다시 만드는 액티비티. 오케이? 물론 여기서는 이제 설명상 이렇게 하나 실수했으면 거기서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하나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몇 개 정도 이렇게 갔다가 그건 나중에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원래는 오늘 뭐 프로틴 신세시스 그 다음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좀 않네요. 그래도 그 페이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 우리 두 번째 챕터에 예. 페이지를 하기가 어렵구나.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세 번째 보면 이제 프로틴 신세시스에서 이제 프로틴 신세시스에는 3 kinds of RNA 모리큘이 사용된다. 세 종류의 RNA 모리큘이 단백질 합성하는 데 사용돼요. 당연히 mRNA를 템플레이트로 하니까 mRNA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트랜슬레이션 과정에 이제 아미노 엑시드를 불러오는 아이가 tRNA, 트랜스퍼 RNA가 있잖아요. 트랜스퍼 RNA가 또 RNA 아미노 엑시드를 불러와서 합성하는 데 사용되고요. 라이보솜 RNA는 뭐예요? 라이보솜 RNA는 라이보솜의 구성 요소예요. 라이보솜의 구성 요소로서 사용되는 세 종류의 RNA가 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원래 요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네틱 코드 우리가 이제 64개의 코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세 개의 mRNA의 세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tRNA를 그 아미노 엑시드를 지정한다. 그래서 세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 개수 베리에이션은 64개고 그 중에 이제 스탑 코돈 3개를 빼면 61개의 코돈이 있는데 이 어떤 코돈, 뭐 ATG가, AUG가 어느 아미노 엑시드를 코딩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런 각각의 61개의 코돈이 어떤 아미노 엑시드를 코딩하는지를 결정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표가 이제 지네틱 코드라고 하는데 그 지네틱 코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두 그룹에서 두 가지 실험 툴을 사용해서 그 전체를 규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